단어만으로도 설레는 그 이름, 여행. 멀리 떠나는 만큼 누구보다 많이 보고 깊이 즐기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서유럽의 색다른 매력,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커피 향기 그윽한 진주의 한 카페. 오늘은 커피보다 여행의 향기로 가득하다는데 바로 서유럽 여행 트렌드를 공유하는 특별한 설명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여행 트렌드가 크게 달라지면서 단순히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여행지, 특별한 테마가 있는 여행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여행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언제 가면 좋을지, 여행 시기부터 서유럽 국가들마다 갖고 있는 특성까지. 그런데 유럽의 많은 국가들 중에 서유럽은 어느 나라가 포함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해도를 편하기 위해서는 이제 독일 기준으로 왼쪽에 위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유럽이라 하고요. 독일을 포함한 오른쪽 나라들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유럽 반대로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우리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북유럽이라 하고요. 유럽의 심장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지역. 서유럽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위스인데요. 이 서유럽이 가장 빛나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일단은 볼거리 면에서는 제가 추천한다 그러면 5월달, 10월달 우리가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계절을 제가 추천을 하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를 본다고 하면 3월달, 11월달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너무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 보통 우리가 움직이는 계절 5월에서 10월 대표적인 축제로는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다양한 축제들이 각 도시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7, 8월 중간에 비추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7, 8월에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엇을 하죠? 방학을 하죠. 그러면 항공사에서 일찍할 때 방학을 하면서 많은 수요가 오니 요금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금적으로 다른 계절과 비교했을 때 7, 8월은 비싸집니다.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볼거리도 매력도 다르기에 더 선택하기 어려운 서유럽 코스. 특히 유럽 여행 초행자라면 각 나라 어느 도시에서 머물지를 결정하는 것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가장 핵심 중에 원포인트 보시면 되고요. 스위스에서는 우리 인터라케네 도시에 있는 융프라우,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는 뭐 꼽으라고 하면 저는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이 세 도시가 가장 핵심적인 도시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유럽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를 예를 들면 뭐 몽쉘 미셸이라든지 남부의 마르쉐유 같은 그 다음에 영화제가 있는 니스 이런 걸 좀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아말피, 포지타노라는 해안 도시 이런 곳을 좋을 것 같고요. 각 나라별로 분위기는 또 어떻게 다른가요? 아무래도 서로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 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사는 그 느낌, 그 다음에 스위스, 이탈리아 서로 민족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의 한중일을 여행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똑같지만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이 세 나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은 역시 먹는 즐거움이죠. 서유럽 각 나라, 각 도시들이 갖고 있는 먹거리 정보, 그리고 꿀팁까지. 알고 있으면 좋은 꿀팁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볼거리가 좋고 그 다음에
뭐 이색적인 거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게 집시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가시게 되면 소매치기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는 우리 현지 가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화장실 어디 있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오래된 도시고 그다음에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긴 하지만 화장실이 이게 보통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이 가는데 의외로 관광지나 이런 거는 보지 못한 거다 보니까 의외로 화장실 때문에 많이 좀 고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잘된 거, 유럽의 아쉬운 점 이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베네치아의 수로, 피렌체의 두오모. 영상으로만 보던 그 풍경들을 직접 마주할 날을 기다리며 나만의 유럽 여행 지도를 그려봅니다. 제가 TV에 여행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여러 나라들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 설명회를 가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이제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도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혼자서 찾아보는 것보다는 이게 휴대폰 속에서 못 찾았던 그런 내용들을 직접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더 와닿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프랑스 쪽에 설명을 좀 유익 있게 들었었는데 프랑스의 파리 쪽도 한번 보고 싶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피렌체랑 이런 여러 가지 도시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서유럽 쪽을 한번 잘 돌아보고 싶습니다. 설명회 제가 보시니까 어땠나요? 좀 더 쏙쏙 잘 와닿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곳을 더 가고 싶을지 어떤 거를 더 보면 좋을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여행을 향한 설렘은 더 커지고 곧 다가올 여행의 시작을 기다리며 오늘 참석자들 행복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설명회의 시작은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서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중앙아시아,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등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여행지는 물론이고 크루즈 여행, 골프 여행, 해외 대학 탐방, 유럽 축구 관람 등 테마가 확실한 여행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시간, 여행. 언젠가 서유럽 풍경 속에 녹아들 나를 기다리며 여러분의 다음 여행도 특별한 이야기로 채워지길 바랍니다.